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전주 17.5도 등 12도에서 1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등 27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저녁부터 밤 사이에 5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예산 편성이 본격화하면서 전라북도가 도내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참석자들은 정권 교체로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 여야를 떠나서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과 정책 협의를 위해 전라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 김광수 의원은 새 정부 들어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더욱더 지역의 발전, 그다음에 예산 확보 이런 것에 당을 떠나서 모두 힘을 합쳐서. 송하진 지사는 새 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심이 크다고 강조하고 예산 확보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와 3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북 몫을 찾는 데 좀 더 기여를 할 것이다.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 된 이춘석 의원은 새 정부의 인사가 아직은 도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정권 창출한 데 그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과실이 현실적으로 전라북도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는 이 자리에서 이달 말 기재부에 제출되는 부처별 예산안과 대선 공약의 이행 과제, 잼버리 대회 등 현안들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단계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협의회를 마친 뒤에는 새 정부의 판을 짜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을 만나서 새만금과 대선 공약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건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첫 번째 예산 편성이 본격화하면서 임박한 현안 해결과 내년도 주요 사업비 확보에 어느 때보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시가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한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을 광역시 같은 공식 특별행정구역으로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와 과제를 알아봤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한 곳인 반면 광역시가 있는 전남과 경남, 경북권은 두 곳 내지 세 곳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등 그동안의 지역발전 정책은 광역시 중심이었다는 게 전주시 설명입니다. 전주시는 이 때문에 전주문화특별시를 지정한다면 공식적인 특별행정구역인 광역시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보통 교부서의 경우 광역시가 포함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정도로 적게 지원되고 있으며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은 대통령과 여당 공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문화부를 중심으로 검토되는 거 보면 제주도가 평화특별시가 되는 것처럼 전주도 전주문화특별시에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의 특별시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정 비율의 예산을 해마다 주도록 하는 근거 등을 담는 특별법을 만들 전략도 필요합니다. 여당 소속의 전주권 국회의원이었고 국회가 여소야대여서 법안 발의와 통과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그래서 야당과의 그런 합의를 통하지 않으면은 이 법안 제정법이라든가 또 이 법률안을 바꾸는 일을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이 속도를 내려면 전주시와 정치권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부터 일선 고등학교에 단계적으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이 직접 과목을 선택해서 배운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도를 시행할 여건은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고등학교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청해 일주일에 2시간씩 이루어지는데 진로 집중 과정을 신청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영어, 수학 같은 거는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었는데 제품 디자인 같은 거 하면은 흥미라도 생기고 사회 나가서 도움이라도 될까 봐 신청했어요. 이 학교는 2학년부터 문과와 이과 외에 진로 집중 과정을 교육 과정으로 개설했습니다. 진로 과정을 선택한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 시간을 줄이고 대신 일주일에 4시간을 제품 디자인과 애니메이션 관련 수업을 받습니다. 학생이 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과목, 그리고 앞으로 자기 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개설해서 학생들에게 그 교육 과정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고교 학점제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일선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1호에서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다양한 교과목을 소화할 수 있는 교사 수급과 부족한 교실 등 시설 확충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또 국영수 중심의 입시가 여전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수업 선택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TF팀에서는 그런 그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 시도 어떤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안을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고교 학점제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내신 절대평가제, 수능체제 개편 등과 맞물려 있어 현행 교육 체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검찰이 최근 경찰의 로스쿨 진학 문제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는 5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전주지검에 접수됐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에 있는 로스쿨은 모두 2곳입니다. 전북 지역 경찰 간부 5명이 현재 이 2곳의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전주지검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발됐다고 하는데 통문쪽도 지금 수사관계 확인 중에 있고 근무를 이제 소홀히하고 했다고 하면은 통문 쪽에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실관계 조사하고 해당 로스쿨 관계자도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경찰은 휴직 등을 통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다며 로스쿨에 다니는 것은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2년 전 육아나 간병 등 다른 명목으로 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다닌 경찰관 32명을 적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역시 현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로스쿨처럼 전문적인 교과 과정을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업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공직자가 근무 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다면 이런 학업의 참여가 명백히 본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있어서는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검찰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위법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시에 사는 학생들은 채소를 재배하거나 모내기 같은 농산일을 해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도심 초등학교의 농장인 스쿨팜이 학생들에게 직접 흙을 만져보고 먹거리의 소중함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조성된 작은 텃밭. 어린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추며 쑥갓 같은 채소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10가지의 채소는 지난달부터 학생들이 직접 기른 겁니다. 학교 앞에서 이렇게 각종 채소들을 잘 따보고 또 많이 관찰해보고 하니까 재밌기도 하고 딴 거에 대해서 되게 뿌듯하기도 해요. 5개 정도 잡아서 바짝 밑에다가 이렇게 손 가운데 손가락 꾹 눌러주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이번에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한 땀 한 땀 모를 심습니다. 솜씨는 서툴러도 정성만큼은 농부들 못지 않다 보니 금세 구슬땀이 배어나옵니다. 점심 메뉴에는 직접 수확한 상추와 쑥갓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직접 키우고 재배한 거를 쌈 싸서 먹으니까 맛있고 신선하고 더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전북교육청은 현재 농협과 함께 도내 초등학교 40곳에 이 같은 스쿨팜을 설치해 학생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채소라든가 그 모내기를 함으로써 자기들이 식탁까지 올라오는 음식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직접 먹어보고 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고, 스쿨팜이 도시 학생들에게 책에서만 보던 농사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익산시가 악취 발생 현장을 감시하기 위해 100명의 시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남원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바이오가스까지 생산하는 시설을 다음 달부터 가동합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악취 모니터 요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악취 발생 시간과 강도, 유형 등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과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익산시 악취 저감에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노력을 하는 계기가 되도록.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가동합니다. 이 시설에서는 남원에서 하루 발생하는 15톤가량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오가스까지 생산돼 한 해 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과정에서 발생되는 바이오가스는 가온용 보일러 및 탄화시설 에너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진안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20년까지 용담댐 하류에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짓기로 했습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용량은 50메가와트로 15,0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순창 건강장수 연구소에서 열린 2017 전국 당뇨 캠프가 지난 28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당뇨 캠프에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참여해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어민들로 구성된 시민환경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새만금 해수 유통을 촉구했습니다. 새만금 살리기 전북 도민행동준비위원회는 새만금에 바닷물을 드나들게 하고 방조제 조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죽어가는 새만금호를 살리고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해수 유통이 시행되면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추가로 저수지를 만들면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민간이 아닌 공공주도의 매립을 공약했지만 해수 유통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국가 정책으로 해수 유통을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모내기가 시작되자 전북의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74.3%였던 전북의 저수율은 지난 27일 61%로 뚝 떨어졌습니다. 전라도는 모내기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까지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JTB의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